(2025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시즌2 그런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시작되는구나,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구도대로 간다면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제가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윤석열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재명 찍어준다, 이재명 지가 마음대로 얼마나 또 할 수 있겠냐, 지도 결국은 국민 위해 일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확 눈에 띄는 게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법관 늘리면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좋아집니까? 그리고 그 봉급은 누가 낼 겁니까? 이재명이 낼 겁니까? 정청래가 낼 겁니까? 그분들, 대법관 한 사람들 부총리급 대우받죠? 그걸 자리 늘려서 뭐 하자는 거죠? 결국은 현재의 대법관 8대2로 이재명한테 유죄를 줬으니 자기네 말 잘 듣는 사람 보내가지고 물타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필요하죠. 법관들 중에 엉터리를 많죠. 재임명할 때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 법관 길들이기가 돼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법관 쫓아내고 완전 사법부 길들이기가 됩니다. 이런 개혁을 내놓는데도 국민들이 이재명을 찍어준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대신망할까 생각 중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앞으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저는 되게 우스운데, 지금 검사들은, 적어도 문재인 때까지의 검사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검사는 수사는 안 하고 기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법률 경력이 많은, 변호사 경력을 해본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겠다. 뭐야,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있는 검사들은, 그 사람들은 또 변호사 경력을 한 사람 중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진짜 바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판사라고 봅니다. 판사는 사법연수원 마친 사람 중에서 성적 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변호사 경력이나 검사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한 5년쯤 하고 난 다음에 판사는 뽑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 죄에 대한 평가를. 근데 판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기소권만 갖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 변호사 생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뽑겠다는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이상한 개혁이네. 법관은 길들이기 하고 검사는 뭐 이렇게 힘 빼기 식으로 가지?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대로 두는데 중대수사청을 또 둬? 그러면 결국 검사는 수사권 가진 검사하고 수사권 없는 이류검사들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개혁은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붕괴시킨다고 봅니다. 사법체제가 붕괴되면 누가 만세를 부르냐? 공산주의자들, 이재명처럼 잡범 출신으로 정치인이 된 자들이 만세 부를 수 있습니다. 법관들도 이미 다 길들인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범죄인들이 살판 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앞으로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을 임명하겠다. 네, 저는 그 취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공산국가에서는요, 북한을 예로 들면 가장 좋아요. 김정은이가 대원수 군사칭호, 우리말로 하면 계급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머리 깎고 총 쏘고 사관학교 나온 친구도 아닌데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원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국가원수를 겸하는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가 대한민국 군을 전체를 지휘합니다. 근데 그럼 군을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사령관이어야 되죠. 최고 사령관이어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의 대표가 누가요? 국가원수죠. 국가원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간인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돼서 민간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김정은이나 뭐 김일성은 그렇다 치고 김정은이나 군대 간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대원수 계급장을 갖고 군대 경력이 없는데도 그 계급장을 갖고 전체 인민군을 지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국가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 중에 군 통수권을 대통령은 딴 것도 봐야 되니까 그걸 위임받아서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을 임명하는 게 국민의 대표가 군을 지휘한다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이 철저하게 정치에 종속된 그런 민간인이라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그 민간인이 말만 군인이 아닐 뿐이지 군인 이상으로 군 세계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군 공부를 한 20년, 30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요. 이제 군이 조금 보일만 말만 합니다. 근데 뭐 정치학 교수 몇 년 하고 뭐 국방위원장 했다고 군을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작전도 알아야 되고 보급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간 사이드에서 이 군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진짜 이 안보 분야를 책임진 게 각 대학으로 얘기하게 되면 정치외교학과인데 정치외교학과에서 이 안보학을 가르치는 학문이 본격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사회라서 국정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키워야 되는데 그 국정원 요원들을 키우는 공부를 우리 정치외교학과에서 안 하죠. 또 안보를 가르치는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사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왔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안보학 강의가 없습니다. 그저 시민민주주의나 가르치고 뭐 정치학 원론이나 했지 안보학을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보학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거나 국회 국방위원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밟아야 되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한다는 것에서 찬성하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요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의 안보학 과목을 굉장히 개설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동원 예비군 기간을 1년 줄이겠다. 정말 쫓아가서 욕을 퍼붓고 싶은데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이 무너졌을 때는 다 의무병제를 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지원병제로 바꿨는데 이제 거꾸로 의무병제로 가고 있고 의무병으로 해도 병사가 부족하니까 일부 나라는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원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위협, 북한의 위협이 자심합니다. 특히 중국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에서 즉 중국 견제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강력한 한국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한국군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공약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가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은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재명을 굳이라 그러죠. 이재명이가 굳이 그 얘기해서 구설수에 오르는데 제발 그 얘기 굳이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으면서 승리에 환호를 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는 문재인보다 더한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때 그나마 4대강 다 하지 못하는 개발을 해서 홍수도 막고 우리 수자원도 확보했는데 그 4대강 보를 다 해체하겠답니다. 이건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 한풀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저들도 특별한 국가 운영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는 안보 중시 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없고 북한을 와해시켜서 통일하겠다는 전략도 없고 그저 국민들한테 인기나 얻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한 이재명을 좋게 보고 찍어주겠다는 국민들이 많은 게 저로서는 참담합니다. 거꾸로 김문수 후보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을 던져놓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나쁜 놈 하고 하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국가 비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고 또 중국의 위협을 없애면서 계속 번창하려면 가장 중요한 SOC는 안보다. 그 다음에 안전이다.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이다. 그러면 민간 경제가 크고, 그래서 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수로 가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없고 이재명은 자범이라는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근데 그런 빈틈을 이용해서 이재명은 당선될 가능성은 높은데 대한민국을 더 와해시키는 공약, 이런 공약 내놓으면 국민들은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게 실현되는 순간은 우리는 국제정치랑 안 맞아서 크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내놓은 선거 공약을 보면서 점점 더 참담한 마음인데, 이 보수는 홍준표는 명태균 사건으로 불안해서 하와이에서 안 들어오겠다고 버티고 있고, 한덕수는 내란 사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역시 몸살이고 있고, 이준석은 옛날에 안철수처럼 고집 부리고 있고, 권성동 당원 두 사람은 그저 그냥 이게 뭡니까? 그냥 계속 일을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그냥 가고 있고, 보수는 분열돼 있죠. 답답하네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어리석은 군주 고종이라든지 선조라든지 멍청한 군주들이 있었지만 나라 망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게 축적되면서 나중에 일제히 식민지로 간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한 80년 잘 나왔으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있었으니, 엉터리 지도자가 나올 때도 되긴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 같은 저런 전과자 잡범을 뽑아주겠다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지 좀 참담합니다. 비전도 그렇고. 근데 보수는 더 좋은 비전을 내놓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해서 참 답답하네요. 이걸 한번 통과 의례로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하고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계속 추락하는 나라가 될지, 저는 추락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옛날 명나라 시절의 조선처럼 명나라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속국이 되지는 않을까 참담하네요. 이재명이 내놓는 저런 공약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를 보면서 저는 대실망의 제 뜻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